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대학도 안 간 애랑 결혼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그 서러움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이도 이런 저를 보고 빈정거리면서 우리 애들도 엄마를 닮아서 고졸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우이가 나온 대학을 알아보니 거의 등록금만 주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전문대학이었죠. 게다가 오랫동안 부실대학 목록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학력으로 지적질을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에 취업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엄마에게 1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는데 신우이는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일을 3개월 이상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실수도 많이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해 남편은 나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계산도 잘하고 손님에게 친절해서 저 때문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깟 서빙 알바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신우이는 열심히 일하는 저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곤 했습니다. 정말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시자 들어간 사람들이니 저는 참고 참으며 견뎠죠.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신우이를 보고 돈만 잡아먹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악담을 퍼붓다가도 신우이가 제 흉을 볼 때는 거기에 거들곤 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사장님을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는 여우인 양 취급을 하시는데 남편의 가게는 겨우 5테이블 정도가 있는 작은 동네 술집이고 매출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무슨 남편이 대단한 사장님인 양 말을 하곤 했죠.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심심하면 괜히 가게로 와서 시비를 걸곤 하는 신우이의 꿈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하는데 요리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신우이가 현모양처가 될 리 만무였죠. 그렇다고 해서 예쁜 것도 아니었기에 신우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퉁퉁하게 살이 쪄서 심술보를 가지고 있는 신우이는 호감형 외모도 아니었거든요. 몇 번이고 신우이는 남편에게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고 졸랐지만 모두 남자 쪽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문 것인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보게 된 신우이의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외모가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철없는 신우이를 앞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외모는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나 앞으로 일 안 하고 살림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결혼하려고. 너는 뭐하러 자꾸 쓸데없이 남자 외모를 보려고 하냐? 그만하면 능력 되겠다, 성품 좋겠다, 딴 생각하지 말고 꽉 잡아.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또 죽이 잘 맞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애 낳으면 언니가 내 애도 봐주고 그러겠지? 당시에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신우이는 아이를 봐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뭐 겸사겸사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일도 안 하고 노는데 애 하나 더 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애를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우이의 아이를 보는 것은 별것도 아닌 일마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야 애착도 생겨서 앞으로 엄마랑 더 친해질 거고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내가 뭐 애 봐달라고 할까봐 그게 그렇게 겁났어요? 신우이는 무리한 부탁을 할 듯 말 듯 장난식으로 말하고 제가 완곡하게 거절하려고 하면 장난인데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저를 나쁜 사람인 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데에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 농담인 척하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우이가 나중에 저보고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괜히 유세를 부린다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자기가 아이를 가지니까 정말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아이 가졌는데 뭐 선물 이런 것도 없어요? 내 친구들은 다들 선물 받고 그랬는데 언니는 진짜 꼭 이렇게 다 싫어하는 티를 낸다니까. 저는 신우이에게 선물을 줘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신우이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뭐 하나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할 것이 뻔했죠. 남편은 신우이에게 뭐하러 선물을 하냐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며 가득 붕괴를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신우이의 막무가내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불똥은 괜히 저에게 튀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부부가 쌍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우이 짓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건 선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시어머니까지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저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두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라고까지 했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계속되는 재촉에 저는 결국 신우에게 2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선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난리가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비싼 유모차를 뜯어냈으니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 뒤늦은 선물이라고 건네주는데 젖병 소독기를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주는 건 선물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산 게 아니라 어디서 선물 받은 것을 저에게 다시 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게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그저 저에게만 돌을 던진다면 저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좋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표적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를 건드린다면 저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제 아이와 신우의 아이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언제나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고 또 떼쓰거나 하지 않도록 저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인지 아이는 순하면서도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제 아들만큼 착하고 순한 아이는 없다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항상 장난감을 양보하고 또 동생들에게도 워낙에 착하게 대하는 아이니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아이였죠. 신우의 딸은 반면 예민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때를 쓰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루는 명절을 앞두고 저는 시댁의 아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서 누워 있었는데 저는 음식을 차릴 준비를 했고 신우이는 좀처럼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항상 이랬던 사람이니까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딸인 시은이가 제 아들에게 자꾸만 치대는 거였습니다. 아들에게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이 있었는데 한번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애아빠가 인형 뽑기로 뽑아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아들은 애착 인형이라도 되듯이 인형을 자주 가지고 놀았는데 이걸 본 시은이가 계속 인형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다른 인형을 주겠다고 했지만 애가 워낙에 똥꼬집이라서 진정이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거 줘. 토끼 인형 달란 말이야. 애가 그렇게 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아들은 인형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놀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자꾸 자기 물건을 망가뜨리는 동생 때문에 곤란한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딸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도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시은이가 우리 아들을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순한 아들은 맞고 있어도 차마 반격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신우이는 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은아, 오빠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아예 하잖아.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따귀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애가 그런 걸 어디서 배워온 것인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오빠를 때리래? 너 어디 한번 숙모한테 혼나볼래? 저는 바로 큰 소리를 질렀고 그런 저에게 겁을 먹었는지 시은이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왜 애 기를 죽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애가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혼을 내요.
이 조그만 애가 뭐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지금 우리 도윤이 뺨 빨개진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게 때려봤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애가 이렇게 뺨이 빨개지도록 맞았는데 그냥 참고만 있을 엄마가 어디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도 짓지 않으면서 반격을 하자 신우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말대답도 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 듯 했습니다. 참나 뭐라고요? 그렇다고 다 큰 어른이 애한테 협박하듯이 혼을 내요? 진짜 다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 무시는 네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지. 내가 그동안 아가씨 하면서 좋게 말하니까 내 자식도 우스워 보이냐? 고분고분한 척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계속 해봐. 그렇게 저와 신우이는 말싸움을 벌였고 그때 마침 도착한 시어머니로 인해서 겨우 종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 맞은 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도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시어머니는 또 그렇게 신우이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신우이에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참에 차라리 시댁이고 뭐고 그냥 상관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신우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도 단단히 화났어요. 먼저 와서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연락도 다 차단하고. 그거 진짜 막대먹은 집안에서나 하는 거예요. 저 아가씨랑 하고 싶은 말 없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가 이만큼 해줬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과하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좀 풀어요. 한 번도 먼저 꼬리를 내린 적이 없는 신우이라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냥 사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속셈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은이 좀 잠깐만 봐줘요. 엄마가 이번에 손목을 다쳐서 한의원 가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언니밖에 없잖아요. 신우이가 갑자기 안 어울리게 저에게 저자세를 취하기도 했고 저는 신우이가 이 정도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신우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딸이 워낙에 보통 성격이 아니니 참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제 아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손톱으로 핥히거나 때리니까 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만하면 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엄하게 혼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시은, 너 숙모가 뭐라고 그랬어? 오빠 때리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너 정말 숙모한테 크게 혼나볼래?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당연히 신우의 딸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터진 울음은 좀처럼 그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달래주면 기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는 달래주지도 않았습니다. 뚝 그쳐. 뭘 잘했다고 이렇게 울어? 그래도 여전히 막무가내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데리러 온 신우이는 이 광경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언니 정말 이러기예요? 그렇게 자꾸 애한테 절절 기는 모습을 보이고 혼을 안 내니까 자기가 혼날 짓을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와, 진짜 언니 요즘 왜 그래요? 그동안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우습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또 신우이와 옥신각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다시 신우이와 말을 엮으면 바보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신우이와는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이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애를 맡겼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아이를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면서 시은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손목이 부서졌는데 혼자 애를 보는 게 가당키나 하겠니? 그래도 아이가 이제 그나마 제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신우이의 딸이 이 정도인 아이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제가 괜히 애를 너무 착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때려도 맞고만 있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까지 애를 업고 오는데 오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신우이가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일하기 싫다고 일부러 전업주부를 해도 된다는 남자에게 결혼을 한 거였는데
애까지 떼놓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것일까 궁금했죠.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를 가는 것인지 시어머니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느 한순간에 풀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만났는데 카페에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의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신우이였는데 웬 남자와 손까지 잡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나이도 신우이보다 더 어려 보였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